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1분 자기소개 요령이에요. 1분 자기소개 요령인데, 이거 경찰직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공기업 준비생이든 국가직 면접 준비생이든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저희 이번 시즌은 경찰 시즌이니까, 온라인 1대1 코칭 받으시는 분이, 이제, 1분 자기소개가 왜 강의에 빠져있냐?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이론은 전부 온라인으로 다 뺐어요. 이론 수업하고, 왜냐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이제 요번에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면접 강사분들 중에. 그러니까, 제 이론 강의를요, 학생이 아니라 면접 강사분들도 수강하세요. 보면 알아요. 면접 시즌이 아닌데, 수강하시는 거는 학원 관계자 아니면 면접 강사예요. 근데 학원 관계자들이 굳이 40강이라 되는 이론 강의를 안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 면접 시즌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인 게 또 강의만 보시고 연구 자료로 이제 활용하셔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 프로그램 안에 있는 자아성찰 기법,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전체는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면접책하고 달라요. 진행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 안에 예를 들면 자아성찰 기법은 없어요. 이 다 제가 개발한 거예요. 어디서 제가 보고 와서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개발한 겁니다. 개발한 거라서 이걸 따라 하시면 저작권물 위반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는데 학원 관계자들은 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말 2015년도부터 부산 이그잼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이그잼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땡 경찰팀 옮겨왔잖아요, 윌비스. 저도 같이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윌땡에 부산 대구를 총괄했는데,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면접 총괄도 같이 했거든요. 거기 학원 관계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땡이나 아니면 뭐, 함땡, 뭐, 지역 유명 고시 학원이나 다 미팅을 했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서신을 주고받거든요,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내용물들이 좀 유출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분들이 유출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행정직원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 프로그램 제가 소개할 때 하는 특징들을 따라해요. 따라해요. 왜 제가 따라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나만의 답변을 만든다는 그러한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제가 15년도에 학원가에서 개설했을 때요. 그 다음에 자아성찰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는 MBTI를 한 분도 계세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검사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제가 그냥 제대로 가르치면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괜찮아 보이니까 마케팅으로 따라했다가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강하고 오신 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윌땡에 있을 때도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요. 그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저 수업 들으러 오셨다니까요. 윌땡에서 강의할 때도요. 부산 대구 총괄할 때.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서울이나 경기권에 노량진에 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막 몇 번씩 떨어지시고 체불해 보시고 면접학원 웬만한 데 다 다녀보시고 부산까지 내려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했던 것들을 마케팅이나 아니면 어설프게 따라 했다가 와서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도 혹시 뭐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준다 해놓고는 뭐 일정한 틀이나 모범 답안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일 황당했을 때예요, 그때가. 제가 진짜 소송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너무 좀 화가 나서. 근데 뭐 그렇게 저거 어떻게 감히, 그죠? 학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원에서 다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그러한 문체를 따라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고시학원가와 재계약 안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50명이든 70명이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모아놓고 하면 획일화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그 100명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게끔 변형 작업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추려면 한 도시만 출강해서는 수익성이 안 나요. 적어도 2개 도시는 관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안 돼요. 그래서 1대1 코칭은 전혀 불가능하고,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본인만의 답변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못 돼요. 지도를 못 해요. 아니면 아예 보조 강사를 써서 비전문가인 보조 강사 뭐 그럴듯하게 퇴직하신 분들이나 국어 선생님들 채용해가지고 투입하면 되죠. 노량진은 그렇게 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획일화된 오늘 일정한 틀을 주거나 강사 혼자서 담당할 거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계약 안 하고 제가 직접 차려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밀접 코칭만 원래는 9명인데 집단 면접 때 혹시 그 프로그램이 힘들다 보니까 몸살이 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15인으로 했는데 15인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인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한 두세 개 분반밖에 안 해요. 제가 이 시즌에 무슨 다른 도시로 출강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1대1 코칭은 좀 있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1대1 코칭으로 진행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고시학원가에 있을 때 두 개 도시 정도 관할할 때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퀄리티 있게 이렇게 1대1 맞춤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게 저는 일정한 틀을 절대 제공 안 하는데 1분 자기소개만큼은 제가 일정한 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좀 강하게 잡아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야 모든 분야 걸쳐서 다 지도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질문들이 너 누군데 이거예요. 매우 추상적으로 너의 성격은 너의 단점은 뭐야, 너의 성격 중에 단점은 뭐야, 너의 장점은 뭐야, 이렇게 구체화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거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너에 대해서 소개해봐, 너 누구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진짜 황당해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제가 일단 준비를 좀 하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조금 강한 선에서 일정한 틀까지는 아니지만 잡아드리고요. 그래서 극히 예외예요. 극히 예외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고 그냥 슬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1분 자기소개. 제 수업 듣다 보면 어차피 본인들이 답변을 스스로 다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좀 질문하다가 어느 순간에 질문 안 해요. 이제 자기가 그냥 1분 자기소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요번에 좀 강하게 왜 강의 안 올렸냐고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유튜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는데 제 교재 41페이지를 보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라, 직무와 연관된 사례 위주로 기술하라,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경력직 특채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처음에 교재 출판할 때 좀 자료를 그때 통째로 날려먹고 새로 전부 다 만들었거든요. 출판을 그때 했어요. 2016년도 초에 했는데. 그래서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아니고 요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당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떠한 자아성찰 기법이라든지 이론을 이제 그 형통한 시사 포객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핵심 사회과학 이론이 이제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 훈련 과정도 전부 다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학원가에서 따라 하시면 저작권물 위반입니다. 절대 안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 걸리시면. 그래서 제가 경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세요. 제가 재계약 안 한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원가에서 이렇게 뭐 선생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해가지고 미팅 전에 자료를 보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너무 이 저작권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서 만약에 미팅이 잘 안 되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됐을 때 그냥 제가 볼 때 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료는 기출문제 모음이나 제가 만든 질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뼈대나 아니면 자아성찰 기법이라든지 이 핵심 이론을 활용하는 기법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이상하게 그걸 자꾸 뺐어요.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인 저작권물입니다.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세요. 그럼 제가 자문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차렸어요. 걔가 그냥 계속 출강하니까 우리 소속 선생님인데 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일단 1분 자기소개 사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1페이지 42페이지 있는데, 자, 면접 초반에 질문이 들어오면 준비한 거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건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면접 마지막 할 말 또는 마지막에 1분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앞에서 내가 개인 면접에서 답변을 쭉 하다가 면접관이 혹시 나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게끔 내가 답변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나의
기본적인 중요한 특성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러면 그 상황의 흐름에 맞게끔 즉석에서 만드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아니면 마지막 할 말은,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훈련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면접 초반에 만약에 물어봤을 땐 준비를 해 가시는데, 여기 책에 보시면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헤드헌팅을 할 때는 고액 연봉자를 스카웃해서 이제 그 원하는 기업체에 연결해 줄 때는 이 분을 잡 인터뷰를 해요. 그 잡 인터뷰라는 거는 사실 면접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이분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열거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험생이 아주 면접관 입장에서는 수험생을 많이 면접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분 한 분 들어와서 저는 성격이 활발하고요, 저는 뭐 무슨 상황도 받았고요, 뭔 식으로 하면서 열거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버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수험생의 특징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남아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를 활용하라는 거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와요. 열거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긴 힘들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시험의 특성상은 열거식은 안 좋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 에피소드를 활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토리를 만드세요 이라는 게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삶의 스토리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만드세요 이래버리니까 자꾸 만들라고 해요. 진짜 스토리를 인위적으로. 그거는 지어내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가서 연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대본 보고. 베테랑 연기자들도 연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연기자도 아닌데 어떻게 내 얘기도 아닌 지어낸 얘기를 면접관 앞에서 그럴듯하게 연기하실 거예요. 그래 그거 잡아내려고 후속 질문 던지는 거고요.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성향을 하나 추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에 절대 추출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1, 2단계 때 자아성찰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자아성찰하게끔 제가 유도해드린 다음에 3, 4단계 때 외적 갈등, 시사 쟁점에 대해서 훈련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고민했던 그런 질문들, 나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 숙성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맨 마지막 5단계 접어들 때 제가 개인 면접 핵심 예제 위주로 다시 코칭을 해드려요. 오프라인 밀착 코칭 말입니다. 그때 1분 자기소개를 그때 만들려고 해요, 제가. 그러니까 면접 초반에, 준비 초반에는 1분 자기소개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나에 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필기 과목은 더 그렇죠. 그냥 주입식 암기 과목이잖아요. 전부 다 시험 테스트 형식이. 그러니까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제대로 면접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준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자신의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발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핵심적인 걸 뽑아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2쪽에 제가 샘플로 넣어드린 우리 합격생분은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이때만 해도 24살인가 이랬거든요. 갓제대했어요. 갓제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특성이, 나를 나타내는 가치 특성이란 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분은 되게 불안감이 높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따져요.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따지니까 행동이 더뎌지고, 옆에서 볼 때는 뭐 저런 것까지 고민하고 좀, 에이, 뭐야, 깝깝한데,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은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따지다 보니까 신중한데 옆에서 볼 때는 느리고 답답하고 터져 보인다. 그래서 너무 불안 증세를 보인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도 이게 특정한,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서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본인의 이 성격이 단점이란 걸 명확하게 인식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예 이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쳐내세요. 아예 다 준비를 해버리세요. 예를 들면 여기 사례 놓고 보자면 제가 그냥 좀 오버스럽게 표현하자면 극장 알바인데 극장 알바에서도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팝콘을 엎질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손님한테 뭔가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모든 동서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버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많이 고려하는 분들은 그런 특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직원이 볼 때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었는데 보고는 피식거리면서 아이고 뭐 저런 거 가지고 알바하는 거 가지고 뭐 저렇게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울컥에서 한마디 하려다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경우의 수를 그냥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노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으로 그 단점을 그 상황에서 극복해버려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를 깔보던 그 한 살 어린 선배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더래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쳐낸다는 거는 모든 하나하나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정성을 다하면 주변 사람이 결국은 알게 되고 주변 사람도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감명해요. 주변 사람들도 신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1분 자기소개에 든 거. 여기 안에 든 거는 이분이 어필하고 싶은 장점들 많아요. 많은데 그거 다 빼버리고요.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극장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는 정말 단점이지만 내가 이 단점을 이런 식으로 극복한다. 나는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 쏟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를 불신하고 나를 뭐야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던 분들도 결국은 나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고 나에게 신뢰를 보내주더라. 나는 그런 경찰이 돼서 주변을,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이분 들어갔을 때만 해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조금 높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도 신뢰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답변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거 답변했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댔잖아요. 당신의 단점은 뭐냐 이거하고 당신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경찰이 될 것이냐는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근데 스피치 학원이나 일부 학원가에서 일정한 틀을 제공한다고 밑에다가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면접관들이 제일 싫어하세요. 면접관들이요 요즘에 제가 거기 투입된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일반 면접관들도 이제는 학원이 하도 면접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앉아서 몇 마디 나눠보면 그룹별로 어느 학원인지를 알겠대요. 짜증난대요. 그 채점을 해야 되는데 다 해결하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이 되겠습니다. 어떤 답변에서 뭐 요렇게 대답하고 요렇게 대답하고 그 형식마저 똑같으니까 구별도 안 되고 짜증만 나고 다 감점 주고 싶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죠? 그런데 1분 자기소개는 제가 예외적으로 여기 샘플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이런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다짐을 넣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1분 자기소개는 되게 예외입니다. 제가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질문이 가장 당황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만 아주 예외적으로 제가 이렇게 틀을 안내해 드리는 거고 정말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본인 편한 대로 자기를 소개해도 되는데 가장 주의할 점은 열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대표적인 성향 선택과 집중해서 한 가지 정도 아니면 두 가지 정도라도 한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례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다짐 안 넣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해버리면 너무 당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사례 막 얘기하다가 뒤에 미괄식으로 붙여버리면 산으로 가요 얘기가. 그래서 면접 답변 자체가 수가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꼭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한국인은 미괄식어법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은 미괄식으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미괄식으로 해요. 잡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전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외적이거든요. 수험생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식으로 하라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되고 1분 자기소개는 선택과 집중, 나를 잘 나타내는 성향 하나, 그 다음에 이 성향이란 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